자,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약집 117페이지 보니까 06번 테마요. 겸용주택 등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용주택에 관한 것도 잘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게 최근에 계산 사례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계산 사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제가 기출 문제를 좀 이따 설명드리긴 드리는데, 전체 내용을 다만 이제 기억할 것은 요 건물에 대한 요 과세 입장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거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갖췄어요. 근데 이게 주거와 주거 2배 용도에 겸용돼요. 그럴 때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고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럴 때 비과세 과세 되는 면적 계산하는 건데 그 표를 봅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물보다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물 면적이 60제곱미터, 그러니까 건물의 전체 연면적은 100제곱미터인데 주택 면적이 60이고 주택 이해 면적이 40이면 주택 면적이 크니까 뭐라고요? 전부. 자, 건물 100제곱미터 전부를 비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은 전체 총 토지 면적과 그 다음에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은 5배, 도시밖은 10배 한 거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요? 적은 면적을 주택 부수토지 양도로 봐서 비과세합니다. 또 아래에 있는 부등호를 보니까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 면적이 40제곱미터, 주택 이해 면적이 6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법명이 되어 있어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0제곱미터 주택 부분은 비과세, 60제곱미터 상가 면적 부분은 과세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이때는 비과세는 토지 면적은 좀 복잡해요. 주택 부토지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느냐? 동그라미 1과 2 중 적은 면적을 비과세하는데, 자, 전체 겸용주택의 토지 면적 곱하기 건물의 연면적 분의 주택 면적 곱합니다. 안분한 거하고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10배 한 거 비교해 가지고 둘 중 적은 면적을 주택 부토지로 비과세합니다. 자, 근데 시험에 이미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요. 시험에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잘 보시면 되냐면, 계산 문제로 이것을 이미 나왔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것만 잘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부등호, 아래에 있는 부등호를 잘 보니까 요거를 저것을 부등호를 잘 보세요. 위에 있는 부등호, 아래에 있는 부등호, 주택 면적이 클 때 부등호,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부등호, 요거 위에 거 아래 거를 떠올리시면서 저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클 때만 전부 주택.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예전에.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입니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요. 그래서 암기 어떻게 하느냐? 자, 재산세에서 또 겸용주택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이에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요. 구호 외치면 좀 과격해 보이니까 난 좀 싫다 이런 분이 계시면 리듬만 따라합니다. 시작.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그래서 양도세 겸용주택 나면 이게 먼저 입에서 툭 튀어나와야 돼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거분만 주택.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자, 우리가 계산 사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기출 문제인데 26회 때인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또 나올 가능성은 낮으니까 요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요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자, 처음으로 한번 풀어보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갑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 주택은 국내 상시 주거용이고 도시적 내에 존재합니다. 을 7억 원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으로 오른 거, 그러니까 과세되는 면적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일단 비과세 면적을 구하면 좋은데요. 자, 건물에 있어서 주택 면적이 80, 상가 면적이 120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작거나 같아져서 클 때만 전부 주택이고 작거나 같으면 주거분만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요 80제곱미터는 뭐하고 비과세하고 주거분만 주택이니까 상가 면적 120제곱미터는 뭐하고 과세하고, 그럼 건물이 있어서 과세되는 면적 120제곱미터래요. 봤더니 3개씩이나 있네. 그러니까 또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 즉 과세되는 토지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을 먼저 구하는데요. 자, 아까 봤어요. 주택 면적이 주택 이목보다 작거나 같을 때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은 안분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요, 겸용주택의 총 토지 면적 800제곱미터,
총 토지 면적 곱하기 건물의 연면적. 자, 건물의 연면적 합치니까 얼마요? 200. 건물의 연면적 200분의 주택 면적 얼마? 80이요. 자, 그러니까 요거 약분하니까 248이고 48, 32, 320제곱미터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주택 정착 면적에 도시지역에 있다고 그랬죠? 5배 요거 한 거 58, 40, 400제곱미터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걸 아까 비교해서 한다 그래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거. 둘 중 적은 면적을 주택의 부속 토지로 비교해서 한다 그랬어요. 주택 적은 면적. 자, 그러니까 적은 면적을 비교해서 하니까 자, 어떤 게 적어요? 요 320제곱미터가 적잖아요. 그러면 자,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은 요 320제곱미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과세되는 면적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800에서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 320을 빼니까 과세되는 토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480제곱미터가 과세되는 토지 면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으니까 여러분들이 답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3번이네요. 이렇게 해서 답은 구했는데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나오는 것만 대비하면 되니까 하여튼 양도족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겸용주택이다. 뭐만 기억하면 돼?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답 혹시 나왔을 때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을 때 답 고르는 데는 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양가로 2번 요약집, 양가로 2번 우리가 고가주택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가주택을 봅니다. 자, 고가주택을 보시면요. 여기 이거 지금 계산 이거에 막 저렇게 된 건가 막 이걸 너무 계산에 너무 의미 두지 말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아,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을 봅니다. 고가주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양도세에서 우리 고가주택 개념은 계산 문제 속에서도 나오고 종합 문제 속에서도 나오고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의 범위입니다. 양가로 2번에 여러분이 별표시 큼지막하게 하시고 잘 보겠습니다. 고가주택의 범위를 보니까요. 정의입니다. 주택의 종류나 기준시가 면적 시설 관계없이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양도당 시의 실거래가액 계획이 얼마예요? 그 아래로 쭉 내려와서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시가 아니라 실지 양도한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자, 고가주택입니다. 면적, 기준, 시가 뭐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2번 보겠습니다. 니은번 보겠습니다. 고가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겸용주택의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냐? 아까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 겸용주택인데 보세요. 주거면적이 예를 들어서 주거면적이 60제곱미터고 주거 2의 면적이 40제곱미터예요. 자, 그러면 자, 요때 이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이냐를 판정할 때는 주택 면적이 커서 이렇게 전부 주택으로 볼 때는요. 주택 면적이 커서 전부 주택으로 볼 때 부등호 주택이 클 때 전부 주택이잖아요. 자, 그렇게 전부 주택으로 볼 때는 이때는 이게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이냐를 판정할 때 주택 면적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6억이라고 할게요. 상가 면적의 가격이 4억이에요. 그러면 전부 주택으로 볼 때는 이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해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10억. 그러니까 실지거래가액이 9억 초과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고가주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겸용주택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해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요.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고가주택 및 그 각주 표시 그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요거는 고가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입장입니다. 자, 거기 각주 표시를 보니까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 및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 보유통제 계산은 다음 아래에 니은과 디귿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이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처럼요 이렇게 안분 계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안분 계산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계속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동그라미 기억번. 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밑줄이고, 즉 고가의 실지양도한 가액, 고가주택의 실지양도한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췄다 하더라도 대상이 된다. 그래서 결론, 실지양도한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했다, 고가주택이다, 비과세 배제가 됩니다. 밑줄이요. 근데 다만 9억 초과액 부분만 과세하는 거예요. 자, 9억 초과액 부분만 과세고 9억 원까지 부분은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안분 계산하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하는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니은번에 보니까 고가주택 및 고가의 조합원님 주권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비과세권을 충족했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바탕색 박스 식을 보니까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일반적 양도차익 전체에 대한 그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 계산합니다. 또 디귿번 고가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장기 보유등재 계산할 때도 안분 계산해요. 일반적인 장기 보유등재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 계산해요. 법령이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그 곱하기 공제율 24에서 80% 곱해가지고 구하는 것과 결론이 똑같거든요.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거 어떤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주택이 있는데, 이따가 계산 사례 문제도 나오지만 이런 거예요. 1세대 1주택이 있어요. 1세대 1주택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년 보유했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쳐요. 자, 그래 다른 비과세 요건은 다 갖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실지 양도한 가액이 예를 들어서 이게 실지 양도한 가액이 만약에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입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 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 경비가 예를 들어서 8억 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1세대 1주택이요. 자,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9억 초과하면 비과세가 배제되고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은 과세예요. 근데 과세하는데 다만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할 때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를 줍니다. 9억까지 부분은 9억 초과액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시험 문제에서 1세대 1주택 실지양도한 가액이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이 실지양도한 가액이 10억이다. 그러면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지양도한 가액이 10억이면 고가주택이고, 비과세권을 갖췄을 때 양도차익 전액에 과세한다 땡입니다. 9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양도차익 전액에 비과세한다 땡입니다. 9억까지는 비과세지만 9억 초과액은 과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 계산할 때 9억까지 비과세된 것을 빼기 위해서 안분 계산합니다.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양도차익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양도차익이요.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뺀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9억을 빼주는 이유는 9억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안분하기 9억까지 비과된 걸 빼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거 1이니까 2억의 1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자, 얼마입니까? 2억의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했어요. 자, 근데 장기 보유특별공제 계산도요, 한번 보세요. 원래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장기 보유특별공제. 자, 일반적인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우리가 기본과정에서, 심화과정에서 배웠어요. 저를 보세요. 양도차익에다가 양도차익,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곱하는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연수의 8%씩을 적용합니다. 장특공제 공제율을. 그래서 5년 보유했으니까 5, 8, 40, 40%예요. 보유연수 8%씩 곱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그러면 2억에 40%니까 2, 4, 8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장기 보유통제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 계산합니다. 여기 1이니까 자, 요 8천만 원의 1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8천만 원 10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80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왔죠?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요. 자, 어떻게 구하면 더 좋냐면, 이렇게 안분해서 구한 양도 차익에다가, 고가주택 양도 차익에다가요, 바로 보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나, 안분해서 구한 이 양도 차익 2천만 원에다가요, 2천만 원에다가 여기다가 바로 그냥 장특공제 공제율을 곱해요. 자, 그러면 장특공제 공제율 5년 부였으니까 5, 8, 40이요. 40%. 2천만 원에 40%는 얼마예요? 2, 4, 8 얼마? 800만 원이요. 결론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분해서 구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앞으로 구할 때는 장기 포유통제액을 구할 때는 이렇게 안분해서 구할 필요 없이 바로 저처럼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요. 계산 나왔다 그러면 식의 의미만 이해하고 바로 안분해서 구한 양도 차익에다가 바로 장특공제 공제를 곱해요. 자, 보유연수의 8%씩이요. 5년 보였으니까 5, 8, 40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2, 4, 8이니까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장특공제에 나왔어요.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은 가필 차장 소니까 2천에서 800 빼니까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 양도 소득 금액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산 문제를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야 되고 연습할 겁니다. 이제 어떤 수강생분이 양도세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 같은 거 막 계산 머리가 아프고 그러는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계산 사례 문제는 사례 문제는 한 문제 나와요. 세법은.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일단 앞으로 계속 이런 거 연습할 거니까 여러분들 계속 식의 의미를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연습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 보유통제뿐만 아니라 근데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이렇게 고가주택처럼 안분 계산합니다. 자,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디귿번까지 설명을 다 드렸어요. 117페이지 넘어갑니다. 118페이지로요. 118페이지 넘어가니까 그 플러스 표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과 장기 보유통 특별공제는 일반 주택과 달리 취급합니다. 지금 안분 계산했죠? 근데 양도소 기본공제나 세율은 나머지는 고가주택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고가주택이라 해서 기본공제 안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더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기본공제나 세율은 똑같습니다. 뭐만 다르냐? 일반 주택과 고가주택의 양도세 계산은 양도차익 계산과 장기 보유특별공제 계산만 다릅니다. 안분 계산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리고 2번이요. 이거 2020년 개정세법 미줄입니다.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분 계산해서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즉 양도 차익과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고가주택처럼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올해부터는 이렇게 이제 2020년 개정세법 올해부터는 이렇게 안분 계산한다는 거 밑줄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이 문제는 제가 좀 전에 풀어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안분해서 푸는 건데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이요 8억 원에 취득한 고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 거주하다가 12억 원에 양도했어요. 이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다른 주택 없고 취득가액 등 필요 경비는 8억 원이래요. 그러면 자 고가주택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고가주택의 경우는 양도차익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양도차익 양도가액 12억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 경비 8억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4억.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해줘요? 9억 원. 그래서 12에서 9 빼니까 얼마입니까? 3이고 3, 4, 10이니까 12분의 10이니까 얼마입니까? 1억이고. 그래서 양도차익을 이렇게 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을 봅니다. 거기 118페이지 요약집 양가로 3번입니다. 다가구 주택이요.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당해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할 때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것도 쫙 매줄입니다. 그래서 9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을요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잖아요. 그럼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자, 그래서 다가구 주택 하나만 있으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 실거래가 9억 원 초과하는지를 따져본다 그런 얘기고요. 양가로 4번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봅니다. 비고자 양도하는 경우에 예외가 있지만 비고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해줘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을 비과세해 주는 이유는요. 왜 비과세해 주느냐? 거주자에게 있어서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가 있는 거주자에게 있어서 1세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1세대 1주택이 갖는 의미는 자산적 가치로 그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리적 성격이 강해서 비과세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비고자,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비고자예요.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 갖고 살고 있는 재미 동포가 있습니다. 비고자예요. 그 사람 국내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 거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해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보금자리는 해외에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1세대 1주택은 일반적인 건물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자산적 가치를 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고자가 국내에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거주자가 양도할 때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동그라미 2번. 고가주택 양도요. 실거래가에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금방까지 배웠어요. 양도세 비과세 배제됩니다. 과세합니다. 다만 양도세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하는 것 뿐이지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료산. 미등기 양도한다? 그러면 조세 포탈 우량성이 높기 때문에 비과세 배제합니다. 허위계약서 작성이요. 자, 업계약서 쓰거나 다운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비과세 배제됩니다. 자, 개념 플러스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1세대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 4가지를 꼭 잘 알아두시고 특히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는 좀 더 자세히 한번 개념 플러스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대시 끊습니다. 자, 대시 끊고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대시 끊고 동그라미 기억번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대시 끊고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죠?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이런 때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그랬는데 결국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인데 뺀다에 동그라미 하시고 포인트 돼 있죠. 하이라이트 표시. 그 다음에 어떤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빼느냐. 1번 봅니다.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 자,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도세를 계산해 봐요.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하고서 한번 양도세를 계산해 봤더니 그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이요. 이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를 계산해 본 산출세액과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여기 포인트인데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뺍니다. 포인트는 적은 금액 이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그러면 꼭 이걸 기억해요. 예전에 22회 때 사례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또 사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그러면 꼭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뭘 기억하냐?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합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 뺀다 더한다 뺀다. 이것만 알면 답 고르는 데 시장이 없어요.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비과세 감면 다 배제되고 작은 금액을 뺀다 더한다 뺀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자,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어보세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1세대 주택을 고자갑이 특수환경 을에게 보기와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 22회 시험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22회 시험 때 세법이요. 어떤 합격생이 제 합격자 모임에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교수님 그 세법 그 책형에 따라 다른데 그 수강생은 저 맨 마지막 세법 마지막 문제 계산 문제 저 맞췄어요. 그러면서 진짜 신기하게도 수업 시간에 맨날 제가 얘기한 사람들 저 시험장에서 제 음성이 들릴 거라고 진짜 음성이 들렸어요. 저 마지막 계산 문제 푸는데 그 수강생이 딱 봤더니요 숫자를 봤더니 보세요. 이 문제 계산 문제를 포기하고 안 풀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딱 보니까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 실지거래 딱 보니까 허위계약서 작성이 딱 떠오르세요. 허위계약서 작성이 떠오르면서 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작은 금액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보세요. 3억 5천, 3억 원, 3천만 원 딱 보니까 3천만 원 제일 적잖아요.
딱 보니까 여기 보기 있잖아요, 4번. 그래서 딱 찍고 아싸 그럼 넘어갔어요. 원래는 이거예요. 매매계약서 지금 업계약서 썼네요, 지금. 매매계약서의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이 다르게 적었어요. 그러면 허위계약서 작성했으면 비과세 감면 배제하는데, 매매계약서의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이요. 얼마요? 5천. 이거하고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해서 양도세를 계산해 본 산출세액과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둘 중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빼는 거예요. 적은 금액. 결국은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니까 자 5천하고 3천 적은 거 얼마? 3천.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수강생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맞췄는데, 자, 수업을 맞출 만한 자격 있는 수험생이죠? 수업을 잘 들었으니까 제 음성이 들렸잖아요. 적은 금액. 그래서 여러분들 허위계약서 작성 나오면 비과세 감면 배제한다는 거, 적은 금액 뺀다도 한다, 뺀다. 요것만 알면 어떻든 간에 답고는데 입장이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19페이지 07번에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의 주택 양도시 특례인데요. 요거는 제가 취지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조합원 입주권에 관해서는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요. 자세한 것은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취지만 살짝 알면 돼요. 어떤 건지 취지만 살짝 알고 가시면 되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취지만 살짝 알고 가시면 되는데, 자, 먼저요, 여기 보세요.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여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은요, 주택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 근데도 양도소득세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을 시켜요. 주택수 계산할 때. 자, 조합원 입주권을. 그래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이 더 주택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일 때 비과세 규정 적용하지 않고 과세가 돼요. 무슨 얘기냐? 어떤 1세대가요, 1주택이 있어요. 자, 1주택이 있고 또 1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시켜서 이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본다고요?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2주택 양도로 봐서 과세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과세가 됩니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서. 근데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예외는 어떤 거냐면 1세대 2주택 특례, 아까 우리가 주거유전을 목적한 1세대 2주택,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노부모 동거공약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혼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쫙 배웠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까는 주택 두 개였고 여기서는 이제 입주권 하나만 주택으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보세요. 예외적으로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들이 되타시 많아요. 되타시 많은데, 먼저 어떤 거냐면 1세대가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이 있는데요.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이 종전주택을 몇 년 내요? 3년 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요, 이거 팔고 일로 재개발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일식인 것으로 봐가지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양도하면 1세대 몇 주택이요?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주택을 양도 못하고 3년이 경과돼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또 예외가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쭉 그런 겁니다. 1세대가 자, 혼인할 때 남자가 주택 하나, 여자가 조합원 입주권 하나. 이래서 혼인했을 때는 혼인한 날도 몇 년 내? 5년 내. 원장도하는 주택 요거 1세부터 양도를 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노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나는 주택 하나, 부모님 입주권 하나 합쳤을 때 똑같아요. 10년 양도하면 1세부터 양도를 보고. 그런 예외들이 되타시 많아요. 우리 요약집에 몇 가지만 추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취지만 알면 돼요.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이 다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1세대 2주택 양도가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이 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들이 되타시 많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세대 2주택 특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또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런 게 나와요. 두 번째 119페이지 양가로 2번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 특례. 이것도 처음 배우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건지 이것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같이 볼게요. 여러분 절 보세요. 이거는 지금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이 있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입주권을 양도합니다. 여기를 봅니다.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재개발되는 지역이 있는데, 원래 이 주택은요, 원래 관리처분계 인가연재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에요. 원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재개발돼요. 그래서 다 때려부시고요. 뭘 받아요? 딱지 하나 받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받아요.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이랬을 때는 이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택이 아니지 권리지. 그런데도 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요. 주택 양도로 보는 겁니다.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한번. 자,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요게 다른 주택이 없어요. 이 사람이 조합원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 자, 요거 입주권 하나 받았다. 딱지 하나. 그래서 여기 원주민들이 다시 들어갈 형편이 못 되어서 못 들어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원래 비과세권 갖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때려보시고 딱지 하나 받았어요. 딱지 팔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럴 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는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라고 해서 비과세 받은 특 냅니다. 요게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요번에는 다른 주택이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 말고 다른 주택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들어갈 형편은 못 되지만 요 팔고 입주권 딱지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려고 집 하나를 샀어요. 이랬을 때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여기에 3년 내 양도를 하게 되면 3년 내 양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인 것으로 봐가지고 조합원 입주권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대답이 없어요? 어려울 거 없다니까. 딱지 하나 받아서 원래 비과세권 갖춘 때 갖고 이거 재개발 아니었으면 원래 이 사람 비과세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연제 원래 비과세권 갖춘 때 갖고 있었는데 자 때려보시고 딱지 하나 받았어요. 팔고 갈 때 입주권을 양도했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는 거고 다른 주택이 있었을 때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3년 내 팔면 이거 팔고 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일시적인 거니까 또 역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고 이거는 주택을 양도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19페이지 양가로 2번 봅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권 양도 특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119페이지 내용들은 오늘이 거의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한번 알아둡니다. 오늘 거의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은데 양가로 2번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권 양도 특례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조합원 입주권을 일개 수여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즉 입주권을 양도했는데도 다만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가액이 조합원 입주권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이 되니까 조합원 입주권도 아까 고가주택이 된다고 그랬죠? 고가주택처럼 과세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9억 초과하면 과세입니다. 사례 1을 보니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요. 자 1세대가 1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멸실되고 조합원 입주권을 받았어요. 1조합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입주권인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넘어갑니다. 사례 1을 보겠습니다. 사례 1을 보니까요. 자 양도일 현재 1조합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수여한 경우요. 자 1세대가 1주택을 갖고 그러니까 1조합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있었을 때 그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요? 3년 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역시 일시적인 것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자 플러스 표시를 보니까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당해 조합원 입주권 아까 양도해야 한다고 그랬고 동그라미 2번을 읽어보면 원래 관리처분계획 관련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제5절 양도세 계산 구조입니다. 별표 3개죠.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그러면 어디서 어려운 거 여기부터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별표 3개 하시고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 자 목 운동부터 다시 합니다. 아이고 목 운동부터 다시 합니다.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또 좌로 돌립니다. 아이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귀도 켜시고.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은 제가 기초과정부터 쭉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봅니다. 양도세 계산 과정 우리 어떻게 배우냐 읊어보세요. 가, 필, 차, 그 다음에 장, 그 다음에 소, 기, 과 이렇게 외웠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도 잘 보세요.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양도소득세에서는 경리과로 안 가고 어디로? 소기과라고 한다. 그래서 가필, 차장, 소기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액 구하고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뭘 구한다? 양도소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가필, 차장, 소, 기, 과 이렇게 외워두셔야지 우리가 양도세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계산 문제 풀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 계산 과정을 묻는 소수령 문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보다 장기보유수령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 과정을 또 직접적으로 물을 수도 있고 응용 문제, 계산 문제 풀기 위해서 또 배운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쫙 순서대로 이렇게 계산 과정을 외워두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만 더 어떻게 외운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그럴 때 자 봅니다. 양도차익 계산은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우리가 공제해서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과세가 도입돼서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극히 예외적으로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을 아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요. 자,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은 어떤 거냐?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하고?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 거지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은 양도항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하느냐 보겠습니다. 요거는 기초과정부터 계속 설명드린 거예요.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먼저 원칙적으로는 전면적으로 실거래가과세가 도입됐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실지양도한가액, 실지취득한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 과세권자가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나란히 어떤 지역의 아파트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는데 101호는 거래 신고해 오기를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오고 102호는 1억 2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오는데 103호 얘가 예를 들어서 뭐 4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옵니다. 인정할 수 없겠죠? 이 동네 시세가 있는데. 그래서 계약서 갖고 봐라. 네가 진짜 남 좋은 일을 시켰는지. 분명히 아까까지 있었는데 없어졌는데요. 이러면서 헤매기만 합니다. 자, 실지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4천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 이럴 때는 추계 방법으로 추계해서 우리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는지 이것을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데 먼저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이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몇 개월? 3개월 내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격을 참작합니다. 103호 이 자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101호 1억에 거래했고 102호 1억 200에 거래해서 너도 적어도 1억에 거래했을 것이다.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이거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는데 잘 보세요. 이 자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역시 3개월 내요.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있다 그러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고 요거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해서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해서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떤 때 적용하느냐? 환산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에 실지거래가액 등이 불분명할 때 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지거래가액 등이 불분명할 때 무슨 얘기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면 거래가액을 다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죠. 실거래가 신고하면 과태료 제재를 받고 실거래가 신고하면 국토교통부에 이게 실거래가 입력이 되고 또 국세청에 통보돼서 전산 입력됩니다. 실거래가.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재도 되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취득했는데요. 막 계약서 잃어버려가지고 나 취득가액 모르겠는데 이런 게 안 통해요. 지금은 잘. 근데 1990년도에 제가 부동산을 샀는데 그 당시에 부동산을 판 사람은 양도소득세 계산이 그 당시에는 기준시가과세 원칙이어서 그 사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신고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취득세를 신고할 때 시가순액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서 시가순액 취득세를 신고했어요. 이번에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지 양도한 가액은 있는데 실지 취득한 가액이 확인이 안 되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 환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 여기 보세요. 취득가격 환산 취득가액, 환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환산가액은, 환산 취득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 여기다가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정합니다. 실지 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만약에 3억이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조건에 주었는데 2억이다. 취득 당시 기준가는 1억이라고 한다더라. 그러면 3억이 2분의 1이니까 환산 취득가액 얼마? 1억 5천.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환산 취득가액을 구하고, 또는 근데 원래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는 일반적으로 매감한을 적용하는데, 또는 그 기회적으로 이제 기준시가,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원칙 양도세 양도채 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실거래가를 정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자 확인이 안 되거나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데 어떻게 추계해서 정한다?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순차로 적용합니다. 순서, 납세의무자가 이거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추계 결정 경정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구체적인, 이쪽에 아래다가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이쪽 아래다가, 자, 가서 구체적인 추계 결정, 구체적인 추계 결정 경정에 적용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지금 요거는 뭉뚱그려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거고, 콕 집어서 보세요. 시험에서 양도가액이,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정해진다? 매, 감, 기 순서라고 그랬습니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매매, 감기.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바꿔서 나오기를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바꿨죠? 이렇게 해서 나왔었고, 또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X죠? 제가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틀렸잖아요. 뭐 틀렸어요? 환산가액 빠져 틀렸잖아요. 또 취득 당시 실지거액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환산 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요 순서를 바꿨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매감한기지 매환감기 아니고요.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걸 반드시 알아둡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요약집 우리 다시 오셔가지고 요약집 120페이지 내용을 잠깐 한번 볼게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서 표를 보니까 양도가액은 원칙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어떻게 추계해서 정한다? 매, 감, 기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에 원칙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추계할 때 어떻게 취득가액은 추계해서 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플러스 표시는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페널티를 줍니다. 자, 페널티를 주는데 왜 페널티를 주냐면 우리가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으로 하게 되면요, 감정가액도요 악용의 소지가 좀 있어요.
감정평가업자한테 그냥 뭐 이렇게 막 싸봐서 그리고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모든 감정평가업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유두리 있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정가액 이게 조금 유두리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환산 취득가액이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 분명 취득한 지 오래됐어요. 양도차익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 있는데도요,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해요. 자, 매매 사례가액이 근데 없었어야 돼요. 이거 적용받으려면. 매매 사례가액이 아파트 같은 것들은 대개 양도일 또는 휴일 전후로 해서 3개월, 그러니까 총 6개월 내 기간 동안에 한 건도 우리 아파트 나하고 비슷한 아파트 그 거래가 없었을 가능성이 낮잖아요. 근데 건물을 신축해요. 그래서 5년 내 팝니다. 그럴 때는 여기 아무래도 없을 가능성 유사한 그 매매 사례가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서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원래 취득 가격이 실지 취득한 가격은 이 정도 가격대인데 실지 양도한 가격은 자 굉장히 낮았어요. 취득가액이 많이 올랐어요. 양도세 굉장히 큽니다. 근데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은 굉장히 커요.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기준 시가는 시세를 미처 못 따라가서 작아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면 취득가격이 실지 취득한 가격보다 커져요, 되게.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서 환산 취득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양도책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만큼 이득 받잖아요. 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건물 신축하고 나서 5년 내 양도하는데 취득가격을 감정가액이나 올해 이게 추가된 거예요. 여태까지는 환산 취득가액만 있었는데 올해 추가돼 가지고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해서 취득가액을 정하게 되면 그럼 페널티를 줍니다. 이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몇 프로요? 5%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그리고 나머지 얘기들은 공부 다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121페이지 01번의 양도차익 계산을 보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요약집 121페이지 양도차익 계산. 잠시 쉬었다가요.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